반갑습니다. 박 원장입니다. 제가 저번에 원장님들께 한번 말씀드렸던 이 내용인데요. 그 제가 따로 학회에서 공부하고 있는 이 사상 체질에 대한 예시와 오늘 이 기본적인 내용들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마이크를 잡았는데요. 이 파일은 나중에 원장님들께 다 드릴 텐데 그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작업이 이 여기 화면 녹화를 하니까 이게 이렇게 되네. 여기다가 이 사진을 챗 GPT에다가 올리면 이 사진에 대한 뭐 분석 결과를 이렇게 알려주는데, 음, 이 사상 체질에 대해서 이렇게 환자분 사진을 이렇게 올려놓으면 이렇게 이분 아시는 분 계실 거예요. 이분 명언미님이신데 이 사람의 사진을 올려놨더니 안구는 크지 않으며 안구의 힘은 강하지 않은 편이다. 눈매는 부드럽고 감정이 비교적 잘 드러나는 형태입니다. 그다음에 코는 높지 않고 상근의 발달이 미약하며 코끝은 둥글고 퍼진 느낌입니다. 범령은 약하게 존재하며 코아래가 퍼지는 경향이 있으나 강하지는 않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환자의 얼굴을 얘가 스스로 분석할 수 있게 지금 저 GPT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공부를 좀 하고 있는데요. 그 이론의 이제 기본이 되는 골상이라는 내용을 오늘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 동의수세본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맨 처음에 그 희노애락의 감정에 대해서 장부의 대소관계가 나오거든요. 그다음에 전사애가 나오고 후사애가 나오고 이목구비와 신령훈백, 의료저지 이렇게 나오는데 뭐 이 내용들을 모두 다 깊이 저도 알지는 못하지만 다 알 필요도 없고 기본적으로 이 골상을 보고 우리가 체질을 판단할 수 있다라는 기본 전제 하에 이 글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애노희락은 어, 직승, 횡승, 반강, 함강 이거는 이제 성작용에서 이 내용은 확실히 좀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직승과 행승, 반강, 함강 요거는 이제 성작용이거든요. 성. 그러니까 애노지기는 상승하고 그다음에 희락지기는 하강한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이거 원문에 있는 내용인데요. 자, 요거를 좀 이제 풀어서 얘기를 하면 어, 애기가 직승한다라는 거는 직승은 이렇게 화살표가 표현이 안 되는데 이렇게 수직으로 쭉 상승하는 거죠. 수직으로. 그다음에 노는 횡승이라는 거는 이게 약간 나선형처럼 상승한다라고 저는 이미지를 그리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애성이죠. 노성, 그다음에 희성, 락성. 희성은 반강이니까 반강은 함강은 완전히 딱 바로 수직으로 하강하는 거고 반강은 약간 나선형처럼 하강하는 거죠. 그러니까 애노희락은 폐, 간, 비, 신의 그 성작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애기가 애성이 원산이 노정이 촉급한다라는 내용이 있거든요. 자, 봅시다. 그러면 이제 성작용과 정작용은 뭐냐? 성과 정에 대해서는 여기 요 내용도 이제 다 설명해 드릴 텐데. 자, 성과 정. 성은 정이 아니라 성은 심이고 하늘로부터 내린 이 마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제 크리스천이지만 이 내용을 저는 머릿속에 어떻게 인식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주신 어떤 그 영적인 안정감과 믿음에 대한 우리 저희 성신한방병원의 이름처럼 성령님의 가득한 임재 이런 걸 저는 성작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정작용은 반대로 그 사탄의 어떤 마음속에 계속 찌르는 것들 있죠. 악한 마음들 이런 것들이 정작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해를 하고 있는데 이걸 좀 이제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성작용은 이제 심에서 보고 하늘로부터 내린 마음이고 내가 없는 거고 공의 상태에서 집착이 끊긴 자리죠.
상대 중심에서 내 중심이 아니고 상대방을 중심으로 가장 낮은 자리에서 상대방을 섬기고 사랑하고 자비를 베풀 수 있는 마음이라고 하고요. 사랑과 행복, 섬김. 이건 어떤 이미지화해서 머릿속에 이제 구체적으로 이거 성작용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면 좋은데, 그다음 도청정심, 내 마음을 내려놓는 거, 그다음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니라. 진리, 성작용이죠. 생명, 빛. 상대방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부모의 어떤 자식을 향한 사랑들, 이런 게 성작용이라고 할 수 있겠죠. 나라는 어떤 집착이 생기면서 자, 여기는 요거는 제가 나중에 표를 보내드릴 텐데, 표 보면 확실히 이해되시는데, 이거는 제가 챗GPT에다 입력하기 위해서 떠올린 글이니까, 여기는 정작용입니다. 정작용은 심에서, 마음에서 나라는 집착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남에 대한 어떤 존중보다는 내 자신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내 중심적인 사고를 하게 되는 거죠. 탐진치는 이제 불교의 개념인데, 요거는 이제 찾아보시고, 내 중심적인 사고, 그러니까 교만하고 어리석고 게으른 거, 그다음에 인간의 어떤 욕심의 끄트머리에서 잡고 있는 정작용, 생로병사, 이런 것들을 이제 정이라고 하는데, 성과 정에 대해서는 사실 뭐 무궁무진한 개념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상에서 보면 이 사상의학을 만들 때 이재만 선생님께서 노노와 맹자를 많이 참고했다라는 어떤 그런 근거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제 성정에 대한 생각들을 원장님들이 다 알아서 마음속에 좀 잘 정립을 하시고, 이게 기본이 좀 어느 정도 돼야 나중에 이 체질에 대한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자, 그러면 정작용은 뭐냐? 애정이 촉급하다. 애정이 촉급. 그러니까 애성의 반대 방향인 애정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애기는 직승한다 그랬죠. 근데 애성과 애정의 차이는 뭐냐? 그거에 대해서 이제 에노히락에 대한 개념도 나중에 설명 좀 드릴 텐데, 이걸 깊이 이해하기 어려우시면 이런 게 있구나 정도로 알아두셔도 되거든요. 이걸 이론을 설명드리는 거예요. 애정이 촉급하다는 거는 애성의 반대작용이니까 애성은 아까 직승했죠. 위로 쭉 올라가는 직승을 했는데, 함강은 반대 이제 락성의 방향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애정과 락성의 방향은 같습니다. 이거를 잘 아셔야 돼요. 그다음에 노정이 촉급하는 거는, 방금 그 개념을 이해하셨다면, 노정은 애노 할 때 노가 뭐였죠? 횡승. 이렇게 사선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목기의 작용이라고 하는데, 이 노정에 촉급하는 거는 노성의 반대 방향인 반강의 방향이죠. 그러니까 노정의 방향과 희성의 방향은 똑같습니다. 반강. 그러니까 정작용은 성작용의 반대로 작용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사실 이 이론은 신홍일 선생님의 사상 강의에서부터 쭉 이렇게 가지가지를 펴가지고 여기까지 나온 건데요. 이게 이제 결국에는 얼굴 형태와 골상으로 이어지는 개념들이라, 이거를 알고 계시면은 상당히 학문의 진전과 사람을 판단할 때 어떤 기준으로 봐야 될지가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해서 이렇게 알려드린 거고, 희정이 촉급한 거는 이제 아시겠죠? 희정은 희성의 반대 방향입니다. 애노 희락할 때 희는 원래 희기는 반강이었는데, 반강의 반대 방향인 이 횡승하는 방향으로 희정이 갑니다. 그래서 희정과 노성은 같은 방향이죠. 이거를 좀 잘 아시면 좋고, 락정이 촉급한 거는 이제 락성의 반대 방향인 직승의 성 방향이 된 거죠. 그러니까 애락과 노희가 서로 방향이 반대다. 자, 그러면 여기서 오늘 이제 시간이, 저는 이게 10분 이내로 끊으려고 그랬는데 이게 기네요. 그러니까 애노희락이라고 했을 때, 애노희락은 이제 폐비간신인데, 폐비간신인데, 애기와 노기는 이제 폐간으로 이어지고, 폐간. 그 다음에 희기와 락기는 비신으로 이어집니다. 폐간. 폐와 간을 보고 태음인과 태양인을 보는 거고, 그 다음에 비와 비신의 관계를 보고 소음인과 소양인이 나눠지는 거는 원장님도 기본 개념을 알고 계실 텐데, 그게 왜 그러냐? 태양인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태양인은 애성이 원산이 노정이 촉급한다 그랬어요. 애성이 원산이
노정이 촉급한다. 그러니까 애성이라고 하는 건 직승. 이 직승지기가 패기가 위로 쭉 올라가는 그 직승지기가 태양인에게는 가득 찼다 이거죠. 그게 태양인의 성작용이고, 그다음 노정이 뭐라 그랬죠? 노정 어디 나왔어요? 노정이 촉급. 노성의 반대 방향인 그 희성 방향으로 간다 그랬죠? 희성의 방향이 어디예요? 희성 방향은 반강입니다. 그러니까 패비간신, 애노희락, 패비간신 갈 때 그 반강 이쪽으로 가면, 제가 아까 패간이라고 설명했나요? 애노희락은 패비간신으로 쭉쭉 갑니다. 패비간신. 네, 이 간기 쪽에 반강. 그러니까 애성의 원산이 그 애성의 기운은 좋은 방향으로 작용을 하고, 그다음에 노정이 촉급한다는 거는 이제 간이 좋지 않은 정작용으로 간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이거 개념 저도 이해하는데 상당히 오래 시간이 걸렸는데, 그래서 폐대 간소가 태양인이 되는 겁니다. 폐대 간소. 태양인의 그 작용이죠. 그럼 여기서 각각의 그 체질별로 다 이해를 할 수 있을 텐데, 태음인은 이제 반대겠죠? 노성이 정작용을 하고, 그 다음에 애정이 반대도 작용을 하겠지. 그러니까 그것들을 이제 하나씩 했을 때 이 이론을 통해서 태양인은 폐대 간소가 되고, 태음인은 간대 폐소가 되고, 그다음에 소양인은 비대 신소가 되고, 소음인은 신대 비소가 되는 겁니다. 요것들을 이제 다 아셔야 기본적으로 이런 방향이 가는 거고, 이제 니마 결정이랑 그 전사의 후사의 어떤 그 내용들을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우선은 그 태양인과 소양인, 소음인의 어떤 기본적인 개념들을 이렇게 간단하고 이해를 하시고, 그 체질 감별 기준에 대한 내용도 있는데 제가 이 파일을 원장님들한테 드릴 테니까, 이 파일이 사실 여러 번 좀 읽어봐야 되고 알아야 되는 글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잘 보시고 같이 한번 공부해 간다 생각하시고 사진 한번 감별 같이 한번 해보시죠.